차장, 어떻게 사회 오늘 브리핑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이,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기억하시죠? 네. 이 소녀상에 일본인 구급파가 말뚝을 이렇게 설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에 항의하는 60대 한 남성이 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톤 트럭으로 일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철문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야에 저렇게 대사관 앞을 달리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문이 저렇게 한 1m 정도 벌어지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의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봤더니 위안부 평화비 앞에 말뚝 세웠던 스즈키라는 일본 우익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서 자기 사이트에다 박았던 말뚝,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을 3,000엔에 판다. 일본 열도 곳곳에 좀 꽂아달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한겨레 신문에 오늘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 우익 세력들이 고노 담화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를 첫 인정한 고노 담화, 당시 관방장관이었는데 이 담화를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스즈키에 대해서는 출입국이 금지가 됐죠. 예,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나눔의 집, 거기 계신 할머니들 10분이 법무부에 출입국 금지 신청을 내렸는데 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 스즈키라는 극우 인사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안 와도 또 보낼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테러를 계속 할 뜻을 비치고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군 헌병이 우리 시민들을 체포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게 파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제 김기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즉시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군 헌병을 두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미군이 한국 시민 3명을 150m가량이나 끌고 갔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지켜보고 있었던 게 맞느냐 아니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신병 인도를 요청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죠. 이 소파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의 논란을 낳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것 중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50대 교사의 과잉처벌 논란 기사가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제 인천 서구에 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했던 잔혹사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10살도 되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이 교사는 사진에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귀를 심하게 잡아당겨서 귀가 찢어지고 출혈이 있을 정도로 이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농담은 물론이고 이 나무도끼를 가지고 아이들을 여기저기 때리고 그다음에 심한 폭언, 나는 하느님 옥황상제와 잘 전화를 통화할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전개하는 등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벌이라고도 할 수 없이 그야말로 정말 폭력인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교사가 50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교직생활 쭉 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이 사건만 이랬을까? 이전에도 이랬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교사를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동아일보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면단위, 읍단위 요런 시골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만 최근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외지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학부모들에게 바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청 당국에서 다시 한번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교사분들은 이렇지 않겠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교사의 자질을 과연 갖고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아까 앞서서 술 많이 마시면 뇌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혹시 병적인 건 아닌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고작 한다는 게 지금 병가 처리를 해줘서 지금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외부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또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아프다라고 해서 3개월 병가를 내고 지금 쉬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경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그 TV를, 뭐 DMB라든지 TV를 운전하면서는 시청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거나 DMB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자전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이 DMB를 보다가 사고를 내는 분들이 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게 숨지는 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자전거 사고로 숨진 분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어폰을 끼면 뒤에서 뭐 차가 클렉션을 빵빵 울려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험할 것 같은데. 소리도 못 듣고 예. 균형 감각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니까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모든 분들이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